우리 주제곡 나의 등 뒤에서 참 너무 좋죠. 여러분 등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항상 지켜봐 주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의 멘토 역할을 해주신 분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저는 사실 2018년도에 학교를 은퇴하고 40년 동안 은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한 날 뭐 좋은 우리 기관에서 정부에서 저를 갖다가 불렀어요. 그러면서 와서 좀 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제가 포기했습니다. 많이 생각 중에 포기하고 나는 그냥 광야에서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걷기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제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한 일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누구보다도 든든한 백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정부에서 하는 일 잠깐이겠죠. 저에게 개인적인 큰 영광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어떠한 뭐라 그럴까 권력이라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사실 남자로서 그런 거 포기하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름을 받았다면.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동행하셨어요. 매일같이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이라는 친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걸었어요. 하루는 걷다 보니까 아주 깜깜해졌어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많이 걸어온 거예요. 아마 하나님하고 같이 100km 이상 걸었던 것 같아. 밤새도록 걷었는지 너무 깜깜해져. 에녹이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벌써 집이 이렇게 멀리 왔네요. 집에서 멀리 왔네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어둠이 너무 이제 깜깜해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날씨도 안 좋고 어둠도 깜깜해졌으니 우리 그냥 빨리 집으로 돌아가요. 그만 걷고요.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아 그렇구나. 날씨도 안 좋고 깜깜해지고 이제 힘들겠구나. 그래 집으로 돌아가야지. 예 이제 그만 걷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그래 에녹아 오늘은 깜깜해졌고 날씨도 안 좋으니 너희 집 가려면 한참 걸어서 또 가야 되니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해갖고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중에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에녹을 갖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천국에 그냥 갔어요. 하늘나라에 그냥.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꾸며낸 말이 아니라 맥스 루카스가 쓴 동행이라는 책자를 보니까 에녹을 갖다가 그렇게 묘사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묘사입니까? 누구하고 동행해요? 하나님과 함께 매일같이 걷는 거예요. 그 삶에 저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길거리에서 수많은 채 걸으면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저는 길거리에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몇 날 며칠이 걸려서 이야기도 못할 정도의 경험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여러분들 걸으시면서 하나님 만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운동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영상 하나 보고 제가 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가 땀나네. 오, 잘한다, 엄마. 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유, 잘한다. 잘한다. 밥 먹고 싶으면 운동을 해야지. 밥값을 해야지, 엄마도. 힘들으면 그렇게 앉으면. 스쿼트 운동하는 겁니다. 발 뒤꿈치 운동. 하루에 300번씩 하셔라. 제가 이렇게 숙제를 주었습니다. 이제 스쿼트 운동합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매일같이 300번씩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혼자 걷게 됐습니다. 99, 98, 97, 노인은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95, 100에서 거꾸로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저렇게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보는데 1년이면 성경을 2번씩이나 통독하세요. 님 머리 인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10에서 20 더하세요. 20까지만 더하세요. 10, 12, 14, 16, 18, 20. 잘했습니다. 20에서 20 빼보세요. 20, 18, 16, 16, 14, 14, 12, 12, 10. 잘했어요.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요. 더했다가 뺐다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왕영호 집사입니다. 제가 1년 동안을 다쳐서 교회를 못 나가서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많으나 다리가 불편해서 교회를 못 가서 여러 교우님들이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그러나 교우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1년 동안을 계속해서 기도들을 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모두가 건강하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의 이제 인지 검사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전체 일어서세요. 여러분들 일어서세요. 일어서는데 여러분들이 전체 차렷. 자, 차렷 하시고 손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저를 따라 해보세요. 오른손은 약지입니다. 왼손은 엄지입니다. 오른손은 약지, 왼손은 엄지입니다. 왜 엄지끼리만 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해보세요. 반대,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 왜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같은 손 하십니까? 이렇게. 다음 펴보세요. 하나, 약지, 엄지 이렇게 펴야 돼요. 둘, 셋, 같은 손 피시고 그래. 이렇게 다섯. 자, 요것을 갖다 빨리 해보는 겁니다. 빨리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로님, 뭔가 이가 이런 말씀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걸으시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전뇌를 발달시키는 좌뇌 우뇌를 발달시키는 이거 하나면 치매 오시는 겁니다. 치매가 오는 사람들 이 운동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를 계속 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100에서 바로 30 빼는 겁니다. 97, 94, 91, 88, 85, 82, 79, 76, 100에서 30 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면서 100에서 30을 큰 소리로 100에서 30을 한번 빼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선 숫자 계산해야지 손은 손가락 해야지 지금 복잡해집니다. 준비 팔 앞으로 흔들고 자 100에서 30 빼면서 큰 소리로 한번 해봅니다. 시작. 더하기 빼기도 못해? 응? 손가락 움직이랴 더하기 빼기 하랴. 응? 지금 이거 치매 예비군 환자들이 왜 이렇게 세울사님 꽤 많아?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응?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바로 다음은 30 빼고 40 빼고 그 다음에 60 빼고 70 빼고 어렵게 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쉽게 못 빼요. 더군다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 90이 넘어간 사람 못 빼요. 이걸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머리가 여러분들 뭐냐면 치매가 오지 않아. 사실 불쌍한 병은요 암보다 더 불쌍한 병이 치매예요.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는 세 가지 치매가 있어요.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노인성 치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70% 이상의 알츠하이머 치매, 즉 이거 못해서 생기는 거야. 알츠하이머. 그런데 알츠하이머를 갖다가 유발시키는 물질인데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갖다 한 방에 때려잡는 것이 뭐냐? 걸으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입에서는 이렇게 하고 손가락 이렇게 하고 이 세 가지 동작을 한꺼번에 하면 알츠하이머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물질을 인자를 그냥 때려부셔. 이걸 약보다 5배의 위력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다음 손을 이렇게 하세요. 왼손은 수직으로 하세요. 오른손은 삼각형 해보세요. 왼손은 수직하고 오른손은 삼각형 해요. 왼손은 수직하고 오른손은 삼각형. 왼손은 수직하고 오른손은 삼각형. 자, 숙달된 조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손 강사님 한번 앞으로 오세요. 자, 여기 서세요. 자, 손 드세요. 왼쪽은 수직, 오른손은 삼각형 해보세요. 자, 우리 손숙 장관님은 지금 중증 환자입니다. 여러분, 보통 문제가 다음 여러분 오른손은 수직, 왼손은 삼각형. 오른손은 수직, 왼손은 삼각형. 큰일 났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우리 이지연님 일로 나와 보세요. 이지연님. 네. 자, 여기 조절 오른손은 수직, 왼손은 삼각형. 시작. 오른손은 수직, 왼손 삼각형 해보세요. 이서. 오른손은 삼각형, 왼손은 수직. 이게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못하니 큰일 났어요. 나이 60이 되면 치매 오실 것 같아. 자, 다음 여러분 이거는 수직, 그 다음에 이거는 수평. 왼손은 수직, 오른손은 수평. 왼손은 수직, 오른손은 수평. 장로님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왼손은 수직, 목사님은 계속 이러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거 뭐? 다음 오른손은 수직, 왼손은 수평. 오른손은 수직, 왼손은 수평. 오른손은 수직, 왼손은 수평. 야, 우리 사모님의 문제야. 계속 이래. 바로 이제 제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들 전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운동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 뭐냐. FITT 처방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한테 오면은 제 센터에 오면 옛날에 의료보험이 안 될 때는 30만 원을 줘야지만이 내야지만이 제가 처방을 해요. 9가지 처방을 해줘. 그런데 기본방이 4가지 처방이 있어. 뭐냐? F는 프리퀀스라 해서 빈도야. 빈도라는 것이 뭐냐?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거예요. 자,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하는 게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때 우리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3일 이상 운동해. 3일 이상 운동을 해라. 그것이 좋대. 그래서 3일 이상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요렇게 놀아버려. 운동에 효과 있어요? 이거는요. 프로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은 운동에 효과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운동에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왜 3일 하라 그러느냐? 3일이 뭐냐? 자, 내가 이제 이강옥 교수님이 말씀을 듣고 내가 습관을 바꿔야지. 내일서부터 오늘서부터 내가 걸을 거야. 태화강에 가서 무조건 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운동을 해. 그건 3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힘이 들어. 아이고 오늘만 쉬어야지. 오늘만 쉰다는 게 4일을 후딱 쉬어버려. 그리고 또 다시 하려면 힘이 들어. 그래서 작심삼일이 돼. 여러분 이렇게 운동하면 안 돼. 3일은 어떻게 하느냐? 하루하고 반드시 처음 운동하는 사람은 이틀을 쉬세요. 하지 마세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마세요. 처음엔. 그리고 하루하고 하루 쉬고 하루하고 하루 쉬어요. 요렇게 3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루하고 이틀을 쉬었으니까 몸이 근질근질해. 다시 운동화를 신고 나가고 싶어. 그때 운동화를 신고 나가세요. 하루 운동하세요. 그리고 하루 쉬어요. 또다시 운동해요. 또 쉬어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 운동의 효과가 매우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운동의 지속 능력이 좋아요. 이렇게 계속해. 매일같이 이렇게 하세요. 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운동을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으면 하세요. 그렇게 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생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이제 4일을 해요. 4일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하나, 둘, 셋, 넷 하고 3일을 놀아버려. 이것도 운동의 효과가 없어요. 이러지 마시고 4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하고 이틀을 쉬었으니까 하루 쉬어요. 그리고 여태 쉬지 말고는 하루예요. 그 다음에 하루 쉬고 하루하고 하루 쉬고 하루하고 요렇게 4일을 갖다 하루 걸러씩 하세요. 운동하고 걷고 쉬고 걷고 쉬고 걷고 쉬는데 쉬는 건 어떻게 쉬느냐? 완전하게 쉬는 거예요. 편안하게 쉬세요. 쉬는 거야. 이렇게 쉬. 이렇게 그냥 계속 하세요. 그럼 운동하고 피로가 쫙 풀리기 때문에 이때 해도 괜찮고 이때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벌써 가만히 보세요. 뭔가가 실력이 내가 늘어났어요. 무슨 실력이 늘어났어요? 운동 지속 능력이 늘어났어요. 여기하고 여기는 벌써 이틀을 갖다가 내가 연거포 하게 됐어요. 이틀 동안 연거포 하게 돼서 이게 20이틀이야. 즉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하루 쉬고 하루하고 하루 쉬고 하루하고 하루 쉬었어. 바로 요렇게 됐다는 얘기야. 됐다는 얘기야. 이틀을 연거포할 수 있는 실력이 됐어. 내가 실력. 하루하고 하루 쉬고 하루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왠지 더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으면 또 하세요. 해야 돼. 참지 마시고 하세요. 그럼 5일을 해야 돼. 그럼 5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 4일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이틀 놀아버려. 이틀 놀아버리면 운동의 효과가 있어 없어? 요거는 있어요. 요건 있어. 요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부상을 당할 염려가 있어. 그러면 회복 능력의 회복일이 부족해. 이렇게 하면 운동 지속 능력이 별로 없어. 이거보다는 바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틀 했으니까 하나, 둘, 이틀 했으니까 하루만 더 해. 그리고 하루 쉬어. 그리고 이틀을 해. 그리고 하루 쉬어. 이렇게 해서 5일을 하라 이 말이야. 5일을 이렇게 하면은 운동의 효과가 얼마만큼 좋으냐 하면은요. 여러분 제가 체면 내려놓고 이야기할 테니까 박수 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만큼 좋으냐. 무지하게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무지하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좋아.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러니 이게 가만히 보세요.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운동을 3일 이상 더 하지도 말고 3일 이상 쉬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3일 이상 쉬지도 말라. 쉴 때 3일 이상 쉬면은 안 돼. 운동을 3일 이상 더 하지도 말고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원칙을 지키세요. 이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2년 계속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5일을 하면 내가 만약에 이 다음에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사람을 가르치면 이 사람에게 매일 만나서 매일 걷기 가르치면 그 사람은 나한테 왔다가 한 3개월 전에 있다가 그냥 도망가요. 그 다음에 내 사람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요렇게 가르쳐 갖고 3개월 내지 4개월 될 때 이렇게 5일이 딱 되게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1개월 땐 1개월 이렇게 가르치고 2개월 이렇게 갖고 3개월 이렇게 4일 가르치고 4개월 되는 날 이렇게 하고 탁 이렇게 가르쳐놔. 이 사람은요 절대 나를 배신 안 해. 우리 센터에 등록하면 돈 냈으면은 영원히 우리 고객 돼요.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들 여러분 우리 교회 인도할 때 요전법으로 하시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남녀간의 연애를 할 때도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은 뭐냐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 3개월 내지 4개월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 뭐냐 우리 몸속에 조혈세포가 바뀌어 엔진 오일이 바뀌는 거예요. 엔진 오일이. 그래서 내 몸속에 있는 엔진을 확 바꾸는 거야. 자동차 5,000km 나면 엔진 오일 바꾸듯이 우리 몸에 엔진 오일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내 곁을 안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게 이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오일하서. 그런데 이렇게 오일했는데 더 하고 싶어. 마음이 세. 이 사람은 체력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 이제 운동선수 체력이 된 거예요. 이러면 더 해야지. 그럼 5일보다 더 해야지. 그럼 6일 해야 돼. 6일. 그럼 6일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되고 하루 쉬어. 이거는 이제는 이렇게 해서 6일에. 이것은 프로 선수가 된 거예요. 이것은 체력이 매우 좋아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걸 감당해낼 수 있고 부상이 안 생기면 이 사람은 매우 좋아. 이 사람은 이제 혼자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5일까지 되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돼서는 이제 내버려둬도 스스로가 이제 간다. 그런데 운동을 갖다가 쉬지 않고 매일같이 휴식도 없이 매일같이 7일 동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3일 운동한 사람보다 이 사람이 운동의 효과가 떨어지더라. 여러분 일주일 내내 휴식도 없이 쉬지도 않고 일하는 사람 멍청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쉬세요. 하나님께서는 7일날 안식일을 준 거 뭐냐. 이 안식일을 갖다 운동도 뭐냐면 안식 줬어요. 그것이 뭐냐면 운동에서 전문용어로 무들링 한다. 무들링이야. 무들링이라는 뭐냐. 다운타임을 가져라. 느슨한 휴식을 가져라.
내 육체와 정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비우고 완전히 내려놓고 비우고 다운타임을 갖는 거예요. 휴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운동해서 스쿼트를 운동했어요. 와, 그래서 빡빡해졌어요. 야, 기분 좋다. 좋은 거예요 지금? 좋아진 거예요? 지금 안 좋아진 거야. 언제 좋아져? 내가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잠을 잘 때, 잠을 잘 때 찢어진 근육, 늘어난 근육, 상처난 근육, 그것이 바로 복구 작업을 하는 거야. 몰핀이 나와갖고 내 몸속에 몰핀이 나오면서 그때 내 몸을 갖다 복구 작업을 하는 거야. 그때 좋아지는 거야. 즉 휴식 시간에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해서 이렇게 휴식하는 날 좋아지는 거야. 그때 우리 정신적으로 우리가 맑고 깨끗하게 교회에 나와서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하트 날리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느슨한 휴식을 갖는 거, 그것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식이 없어. 휴식이. 여러분,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는 휴식을 해야지만이 내 세포가 다시 재생된다 이거야. 재생된다. 계속 재생이 되는 거예요. 휴식을 안 가지면 세포가 재생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래? 잠을 잘 자고 나면 뭐하라? 피부가 고와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 욕구 중에 잠을 갖다가 몇 시간 자느냐? 먹고 자고 자는 게 7시간이다. 7시간. 잠을 반드시 휴식하라.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F, 프리퀀스, 빈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휴식도 안 하고 운동하는 것은 3일 운동하는 것보다 운동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휴식을 해라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 I, 인텐시티라 그래서 요거는 빈도고 요거는 강도예요. 강도. 강도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갖다가 딱 자기 책상 유리관에다 딱 집어넣어요. 딱 집어넣고 요걸 뭐냐면 최대 심박수를 구해요. 요것은 뭐냐?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수치가 최대 심박수야. 내가 50세라면 220 빼기 50 하면 몇이에요? 170이야. 이 사람은 1분 동안 몇 바퀴 뛰는 숫자가 170회뿐이 못 뛰어. 170회 이상 뛰면은 몇 바퀴 어떻게 심장이 파열돼서 죽어. 이 사람이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뺀 게 170이야. 여기 170. 요렇게 170이단 말이야. 그럼 요것을 갖다가 운동이 되게 운동을 하면 뭐냐? 요렇게 하는 거야. 계산을 최대 심박수 빼기 안정시 심박수 가로해고 더하기 안정시 심박수 곱하기 0.5, 0.6, 0.7 이렇게 곱해. 자, 뭐냐? 최대 심박, 내가 50세야. 50세인데 안정시 심박수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재. 내가 지금 몇 바퀴 1분 동안 몇 회 뛰나 항상 여러분 많이 재보세요. 뭐 여기 요골동맥이 있어요. 그것을 엄지손가락이 있어요. 엄지손가락 요거 대각선으로 요렇게 내려봐요. 갖고 내리는데 요 심장에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심장 위로 들리지 말고 심장에서 내려서 직각으로 해서 이렇게 재세요. 이렇게 위로 하지 말고 이렇게 재세요. 재가지고 요거 몇 번을 뛰는가 1분 동안에. 근데 이것을 30초 동안 재갖고 곱하기 2를 하고 하세요. 요 방법이 제일 좋아요. 1분 동안 재도 재고 15초 동안 재갖고 곱하기 4를 해도 좋은데 보통 30초 동안 재갖고 곱하기 2를 하세요. 그럼 내가 1분 동안에 몇 바퀴 뛰는데 보통 사람들 정상 몇 바퀴 70회를 뛰어. 70회 내지 80회 뛰면 정상에. 그런데 이게 100회를 뛰면 빈맥. 아주 심장 기능이 나쁘다. 그런데 이것을 뛰었는데 어떤 사람은 40회를 뛰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운동선수는 몇 바퀴 어떻게 뛰느냐. 운동선수는 몇 바퀴 40회. 마라톤 선수는 40회뿐이 안 뛰어요. 아주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운동선수도 아닌 사람이 40회 뛰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병적이에요. 그러나 운동을 하면 맥박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맥박이 작아져요. 응? 그래서 이렇게 재봐. 그래서 내가 70회 내지 80회가 정상맥이야.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은 빈맥이야. 맥박이 빨리 뛰었다. 100회 이상 뛰었다. 맥박이 늦게 뛰었다. 빨리 뛰었다. 이렇게 부정맥이 생기는 게 무서운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심장병 환자가 바로 이런 심장병 환자가 암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야. 예? 무서운. 그러니까 맥박을 항상 재버릇해라. 자, 그럼 내가 70이야, 170이야. 그럼 170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안정시 심박수가 70이야. 그러면 걔 70을 빼. 170에서 70을 빼. 더하기 안정시 심박수야 70. 곱하기 0.5, 0.6이야. 0.6이라 0.6이야. 0.6을 하면은 얼마냐라는 겁니다. 0.6을 하면은 얼마냐? 요거를 계산하니까 이게 130회, 130회 나와. 이렇게 나와. 요걸 계산하니까 140회 나와. 0.6에서 요거 0.5로 오니까 120회 나와. 지금 내가 지금 운동을 하는데 요걸 갖다가 요걸 미리 계산해놔. 그다음 내가 손바닥에다 써놔. 아니면 유리관 속에다 놔. 아, 나는 50%는 나는 맥박이 요거구나. 60%는 요거구나. 요거구나. 아, 요 사이에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요걸 기억하고 어떻든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운동이 끝날 때 숨이 가장 찰 때 하고 그리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맥박을 재봐요. 그래서 맥박이 요 숫자 안에 있으면 내가 지금 건강하게 운동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로 난 넘어가면 나는 지금 죽으려고 심장을 갖다 혹사시키구나, 한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 밑으로 들어가면 나는 지금 놀고 있구나, 운동도 운동 같지 않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맥박이 요로 다 돼야 돼. 그럼 요 정도 되는 맥박은 자각 증상으로 어떻게 하느냐? 요 모습이야. 걷는데 괜히 아니 저것도 그냥 재기도 귀찮아. 그러면은 자각 증상, 코평수가 조금 넓어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 그다음에 식은땀이 조금 날까 말까. 식은땀이 아니야. 땀이 이마에서 설렁 날까 말까 해. 기분이 좋고 말소리가 약간 떨릴까 말까. 떨리면 안 돼. 말소리가 정도. 목사님 오늘 이제 저쪽에 막국수 먹는 데까지 가서 걸어가서 우리 막국수 한 잔 막국수 먹을까. 그래요 교수님. 이렇게 바로 그게 바로 60% 정도 50% 돼. 근데 목사님 우리가 저쪽에 가서 막국수 먹을까요? 아유 여보 당신부터 가. 이거는 안 돼.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야. 그런데 아주 쌩쌩 목사님 우리 저쪽에 가서 막국수 먹을까. 이거는 또 운동도 안 되는 거야. 이왕이면 조금 숨이 작게, 약간 목소리가 떨릴까 말까, 이마에서 땀이 날까 말까, 그 다음에 옷이 막 젖을까 말까, 그것을 계속 유지해. 요것을 오르가즘이라 그래. 오르가즘. 호흡이라. 오르가즘을 느끼면 코평수가 넓어지고 눈동자가 들어. 요걸 워킹 오르가즘을 계속 느끼는 거야. 이때 가장 내 몸속에서 몰핀이 나오면서 내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즐기세요. 더군다나 그럴 때는 어떻게 이 울산에는 저 바닷가 같은 데 가서 이 소나무소에 가서 여기 SK 저 공원 같은 데 가서 걸어봐요. 우리 원주 같은 데 이런 데가 없어. 그냥 아주 그냥 사람이 못 살 때야, 여러분. 군인들만 왔다 갔다 하고 군사도시고 여러분. 얼마나 요렇게 해라. 요렇게. 이게 강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어떤 노인은 이렇게 하는데 코평수가 넓어져. 힘이 들어오는 거. 이 사람은 요거에 맞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야지만 목소리가 떨려. 그 사람은 그거에 맞는 거야. 사람마다 다르다. 요렇게 가도 코평수가 넓어지고 땀이 설설설설 나면은 그 사람은 그거에게 맞는 거다. 요거를 잘 맞춰야지 심장이 안정돼서 우리가 뭐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게 뭐냐면 T가 있어요. T.
요 T는 뭐냐? 타임이야. 타임, 시간이야. 자, 시간인데 어떻게 운동해야 되느냐? 이 잡아서 새벽, 오전, 오후, 야간이 있어. 자, 언제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이거야. 운동은, 걷기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아? 새벽에 하는 게 좋아? 오전에 하는 게 좋아? 오후에 하는 게 좋아? 야간에 하는 게 좋아? 우리 이 집사님 저를 3번 봤대요. 제 강의를 3번 들었대요. 자, 우리 집사님이 저 고려대학에서 가다가 저를 모시고 막 이러고 여기 와서 얼마나 사진 찍자고 저한테 그래서 교수님 사진 좀 한번. 무슨 소리야, 사진 같이 찍읍시다 해갖고 여기서 사진 찍. 언제 하는 게 좋아? 새벽에? 그러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강의 더 들어야 돼. 4번 5번 더 들으셔야. 걷기는 언제? 아주 여러분, 걷기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걷는 게 좋은 거야. 무슨 새벽이고 오전이고 오후고 필요. 지금 앉아있지 말고 서서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거다. 저분들은 지금 계속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 2초, 4초, 6초, 8초 교회 와서도 건강보험을 갖다 생명보험을 들고 있잖아. 여러분 지금 생명보험을 까먹고 있잖아. 걷기는 시도 때도 없이 즐겁고 좋은 것이다. 아무 때나 걸어라. 응? 이걸 먼저 밑에다 깔고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러나 질환별로 다 걸을 때 목적을 가지고 걸을 땐 다르다. 이렇게 하세요. 내가 뚱뚱해 살을 빼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언제 걸으면 좋아? 새벽에 걸어. 비만은 무조건 새벽에 걸어요. 공복에 걸어요. 어저께 우리 조윤경 강사님이 공복에 걸어요 라고 해요. 시진을 하는데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 하시고 나가요. 그리고 모자 쓰고 장갑 끼고 긴 옷을 입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피부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야지만이 바로 산소, 지방이 태워지는, 불을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짧은 옷 입으면 안 돼. 피부 교치. 그럼 피부가 그 온도가 낮아져. 낮아지면 운동의 강도를 높여야 돼. 세게 해야 돼. 세게 하면 우리 몸속에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들어가. 그러니까 허당이야, 허당. 애만 썼지 비만하고 관계없어. 그러나 비만은 어떻게? 긴 옷을 입어라, 장갑을 껴라, 모자를 껴라, 모자를 써라.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복은 여러분 12시간 이상을 공복이라 그래. 저녁 먹고 아침 먹기 전 12시간 차가 돼야 돼. 그 일어나갖고 그리고 나가서 걸으세요. 걷는데 어떻게 걸어? 공복은 숨이 찰까 말까 하는데 트랭글 앱에다 딱 켜놓으면 현재 속도 어점량 요렇게 해갖고 비만은 이렇게 5.0km를 걷는 속도, 1분간에 80 내지 90m를 걷는 속도, 시간으로 5km를 걷는 속도, 분당 80 내지 90m를 걷는 속도, 초로다가 45보를 걷는 속도 20초에 요렇게 걸으면, 보통보다 조금 빠르게 지금 얘기한 그대로 걸으면 살 빠지는 소리가 퍽퍽퍽퍽 납니다. 여러분. 비만. 그 다음에 뭐냐? 지방간.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새벽에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고지혈증 있는 사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새벽에 무조건 나가서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면 지방간 쫙 간이 아주 깨끗해져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그냥 한 방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오전에 운동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여자들, 유방암이 있는 사람. 유방암 가진 사람은, 유방암은 에스트로겐의 일종인 에스트라디올이라는 여성 유방암 물질 인자가 있어요. 요 유방암 물질 인자가 오전 몇 시에 나오냐면 7시에서부터 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량이 많아. 그래서 유방암 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아침 오전 7시 8시가 되면 일어나서 남하고 얘기하지 말고 나가서 걸으십시오. 무조건 걸어야 돼. 7시 8시는 유방암 환자는 이때 무조건 나가서 걸어야 돼. 다른 때 걸어도 좋지만 이때 가장 뭐냐면 효과가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연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이거 거저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라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심장병 있는 사람, 심장병 있는 사람도 오전에 나가서 운동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근력이 없어요. 근육량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비복근이요. 제일 넓은 비복근을 줄자로 다 재세요. 그리고 허벅지 제일 넓은 데는 줄자로 재세요. 요거하고 더해요. 더해갖고 배꼽 이게 허리를 재세요. 허리를 잰 거보다 더 많이 나가야 돼. 응? 허리가 더 많이 나가면 안 돼. 이 허벅지 이거를 더 굵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장단지 근육하고 이 허벅지 근육을 만들어야 돼. 그럼 장단지 근육하고 허벅지 근육을 만드는 것은 장단지 근육을 만드는 이거 하면 되고 허벅지 근육을 만드는 이거 하면 되고 다 가르쳐줬어. 이 배꼽보다 더 많이 나가면 적게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응? 그렇게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성들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골다공증. 여러분 봄햇살은 여러분 돈 주고도 못 사. 지금은 여러분 이 햇빛이 선라이트 햇빛을 쫙 받으면서 골다공증 있는 사람은 이거 다 가리고 옷 입고 걷지 마. 그냥 가능한 옷을 그냥 벗고서는 걷는 게 좋아. 그리고 햇빛을 직접 받는 게 좋아. 여러분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햇빛 받으면 무슨 뭐 얼굴 검해지고 뭐 피부암 생기고 여러분 피부암이 그렇게 쉽게 생겨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햇빛 많이 보세요. 햇빛 보시면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생겨갖고 그 세라토닌은 밤에 뭐냐면 내가 무들링을 잘하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갖고 잠을 갖다 숙면을 자게 푹 만드는 것이 잠을 잘 자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숙면을 못하는 불면증 있는 사람은 이때 오전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다공증에 있는 사람은 이때 나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 햇살을 받아보면서 운동을 하는 무슨 운동? 걷는 거예요. 걸으면 돼. 그때 나가서 열심히 걸으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대장, 위장 이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오전에 나가서 운동을 하세요. 오전에. 그러면은 여러분 소화력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오후에 운동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오후에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어저께 시즌을 해보니까 한 여자분이 이래고 걸어요. 이거는 여러 고개를 이렇게 했으면 뭐야 오른쪽 뇌 감성적인 사고 술이 무슨 뭐 이런 뇌 그러니까 자식이 속을 새기거나 그 다음에 남편이 속을 새기거나 아니면 무슨 뭐가 주변의 사람들이 내 속을 새기거나 뭔가 감정이 좀 뭔가 이렇게 오른쪽 뇌가 틱 이렇게 그 다음에 회사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자꾸 스트레스 받는 거 왼쪽을 딱 내려 이렇게 걷는 것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스트레스 받고 있거나 근데 스트레스는요 무슨 스트레스? 유스트레스는 받으라 그래서 유스트레스는 전 스트레스. 그 다음에 급성 스트레스는 좋아요. 지금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급성. 근데 만성 스트레스 그걸 가지고 몇 개월 동안 내가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스트레스 있어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이건 단칼에 배워버려야 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뭐냐? 오후에 운동해야 돼. 오후에 나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 치매가 있는 사람이 있어. 치매기가 있는 사람은 오후에 나가서 여러분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관절이 아파서 교수님 제가 운동을 못해요. 이러는 사람은 관절은 바로 나가갖고 이렇게 나가갖고 운동을 하세요. 여러분 관절은 햇빛을 보면서 관절을 내보면서 그 다음에 운동하다가 관절이 있는 사람은 1시간을 계속 걷지 말고 10분 걸었다 또 10분 쉬었다 10분 걸었다 10분 쉬었다. 어저께 태교원교회 제가 한운자 집사님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700m도 못 가던 사람이 13,000km를 1년 6개월 만에 5개월 만에 걸었다고.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 물이 차갖고 이런 사람이 그러면서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강하게 시켜 빨리 운동하고
93세 먹은 저의 모친께서 이 운동 하지 않습니까? 이 운동 스쿼트 하시고 90세 넘어가도 여러분 허벅지가 굵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오후에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새벽 운동을 하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야간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야간에 나가서 운동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야간에 나가서 운동하세요. 우울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야간에 나가서 운동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애가 키가 안 커. 키가 안 커서 얘 좀 키 좀 컸으면 좋아. 어린이 성장 있는 키를 좀 길어서 야간에 나가서 운동을 해. 야간에. 여러분 이렇게 운동도 자기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어요. 요걸 잘 골라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새벽에 천식 있는 사람, 천식, 아레르기성 질환이 있는 사람,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 새벽에 운동을 해요.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새벽에 운동해 죽어요. 여러분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새벽에요. 저혈당에 빠져 공복에 하다 보면 죽어.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유 내가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어디냐면 이렇게 가시면은 보건소 같은 데 가면 운동 처방실이 있어요. 내가 여기 남부보건소, 무거보건소 뭐 이런 데 가서 강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응? 응? 그런데 가보면 운동 처방실에 가서 운동 처방을 요 피트 처방을 받고 싶습니다 해주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바로 이렇게 많이 그냥 무료로 다 제공해 주는 데도 있으니까 그렇게 검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내가 무슨 질병이 있는 거냐를 따져서 요 시간대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 운동의 효과가 매우 좋다. 그 다음에 야간에 뭐냐면 남자들 전립선암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야간에 또 운동하는 거예요. 야간에.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이 다르다. 다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암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바로 여자들은 오전에 운동하는 게 좋고 남자들은 오후에 운동하는 게 좋아요. 호르몬 때문에.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호르몬 이렇게 갖고서는 암이 있는 사람은 이때 나가서 오전에 운동하고 남자는 바로 야간에 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운동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 마지막 티인데 요거는 뭐냐? 어떻게 내가 운동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요렇게 하는데 요건 강도야. 요건 시간이야. 운동을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운동을 계속 똑같이 운동을 해. 요런 사람은 누구냐?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운동하세요. 그냥 계속 운동하세요. 계속 시간을 늘려가면서 새벽에 공복에 한 30분보다 1시간이 좋고 1시간보다 2시간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km나 이런 장거리 걸을 때 그냥 계속 걸어요. 그럼 지방이 에너지를 수용해서 그때 되면 확 빠져요. 응?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하지 말고 30분 걷고 30분 앉아서 쉬었다가 또 30분 걷고 또 앉아서 쉬었다가 또 30분 걷고 요걸 간헐적 걷기라는데 이렇게 하면 고혈압 환자에게 참 좋아요. 다음 심장병 환자가 있어요. 심장병 환자는 어떻게 10분 동안 쭉 편안하게 걷다가 10분 동안은 조금 흘려서 조금 더 빠르게 걷다가 10분 동안은 조금 더 빠르게 걷다가 점증적으로 10분 동안은 이렇게 걷다가 그 다음에 10분 동안 또 조금 더 빠르게 10분 동안 이렇게 가서 시간을 점점 늘려서 걸으면 심장병이 좋아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 환자 있어요. 콜레스테롤이나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는 운동장이 있어요. 100m를 빨리 걸었다가 천천히 걸었다가 빨리 걸었다가 천천히 빨리 걷고 천천히 걷고 빨리 걷고 천천히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것이 뿌두둑 소리가 나요. 이렇게 걸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병이 뭔가 이렇게 생각. 내가 지금 말른형이야, 쇠장형이야. 그런데 그 쇠장형이 계속 이렇게 걸어. 이렇게 걸으면 여러분 뭐냐면 나중에 단백질이 더 빠져갖고 걷기만 하다 보면 완전 말레깽이가 돼.
볼품이 없어 빨리 늙어 보여.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가다가 스쿼트하고 또 가다가 팔굽혀펴기하고 가다가 스쿼트하고 이렇게 유무산소 운동을 같이 겹쳐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지혜롭게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